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성공적인 배팅을 위하여 열심히 분석하는 승부사리 철룡입니다. 100%의 적중률이 아니더라도 수익 실현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입 권유 일절 없으며 모두가 배팅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무료로 배포해드리니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경기는 현대캐피탈 대 우리카드입니다. 먼저 현대캐피탈은 토종 에이스 허수봉이 완벽한 부활을 알렸습니다. 지난 28일 오후 7시 홈 경기장인 천안 유관순 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전력과의 4라운드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대 0으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연승을 달리고 있는 현대캐피탈은 6승 13패 승점 22점을 기록하며 5위 OK금융그룹을 턱밑까지 추격했습니다. 승부처는 2세트였으며 8점 차이로 1세트를 따낸 현대캐피탈은 2세트에 급격히 흔들렸습니다. 세트 초반부터 범실이 쏟아내더니 점수차가 11대 17까지 벌어졌습니다. 무너지는 듯 했던 현대캐피탈은 연속 득점을 올리며 22대 23까지 따라붙었고 이후 3연속 득점을 뽑아내며 2세트를 잡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2세트 승리로 분위기 전환에 성공한 현대캐피탈은 기분 좋은 연승을 달렸습니다. 승리에는 토종 에이스 허수봉의 역할이 컸고 허수봉은 양팀을 통틀어 최다 득점인 18득점을 올리며 맹활약했습니다. 아흐메드는 13득점, 전광희는 11득점을 생산하며 공격에 힘을 더했습니다. 다음 우리카드는 승점 40점 고지에 올라섰으며 지난 27일 오후 7시에 열린 KB손해보험과의 홈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4연승 궤도에 오른 우리카드는 승점 40점 고지를 선점했습니다. 우리카드는 공수에서 KB손해보험을 압살했으며 공격 지표인 공격 성공률과 서브는 물론이고 수비 지표인 블로킹, 리시브 효율 등의 부문에서도 우리카드가 크게 우세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범실 관리 능력에서도 우리카드가 다소 앞섰습니다. 마테이는 이날 20득점을 뽑아내며 팀 내 최다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김지한도 마테이 못지않게 빛났고 김지한은 서브 3득점, 후위 공격 3득점, 블로킹 3득점을 포함해 총 17득점을 올리며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올 시즌 첫 번째 트리플 크라운이자 개인 통산 두 번째 트리플 크라운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카드가 승리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우리카드는 직전 KB손해보험전에서 마테이, 김지한 쌍포의 폭발력에 힘입어 승리를 챙겼습니다. 공격과 더불어 서브 득점과 블로킹 득점도 풍부하게 터지면서 상대팀을 압도하는 경기를 펼쳤습니다. 현대캐피탈의 삼각편대는 앞선 한국전력전에서 모두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는 데는 성공했고 허수봉을 제외한 아흐메드, 전광인의 공격 성공률이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쌍포의 안정적인 공격력과 높은 높이 범실 관리 능력을 앞세운 우리카드가 연승 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천픽은 우리카드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흥국생명 대 현대건설입니다. 먼저 흥국생명은 28일 4라운드 정관장과의 맞대결에서 세트스코어 3대 0으로 완파했습니다. 4일 전 3라운드 정관장과의 경기에서 3대 1로 승리를 이끌었던 김연경이 다시 한번 연승을 이끌었습니다. 김연경은 이날 양팀 최다 20득점을 기록하며 해결사로 나서 공격 점유율, 공격 성공률 및 효율의 괴력을 뽐냈습니다. 김연경과 쌍포를 이루는 옐레나도 13득점을 기록하며 나쁘지 않은 컨디션을 보여줬습니다. 다음 현대건설은 27일 IBK기업은행과 4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대 1로 이겼습니다. 바로 직전 3라운드 마지막 경기였던 기업은행전에서 2대 3으로 패했던 현대건설은 곧바로 완벽하게 서력하며 시즌 14승 5패 승점 44를 기록 중이며 2위 흥국생명과 승점차도 5점으로 벌렸습니다. 모마가 35점으로 가장 많은 득점을 쌓았고 중앙에서 양효진이 16점, 이다현 13점, 위파위도 10점을 기록하며 다양한 공격 활로를 자랑했습니다. 3라운드에서 리시브 효율 안 좋았던 현대건설은 이날 효율 좋은 리시브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리시브를 보였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대건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현대건설은 세트당 블로킹 1위, 디그 3위, 최소 범실 1위, 수비에서 상위권에 위치했습니다. 다만 약점으로 꼽히는 리시브 효율이 불안하지만 지난 기업은행전에서 상당히 끌어올리며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반면 흥국생명은 아웃사이드 히터 김연경이 건재하나 외인 옐레나의 공격이 아직 불안합니다. 공격과 안정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다양한 공격 활로를 보유한 현대건설이 흥국생명을 꺾고 승리를 거둘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건설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안양 정관장 대 원주 DB입니다. 먼저 정관장은 30일 안양실내체육관에서 서울 SK와 혼맛 대결을 펼쳤지만 68대 86으로 패하며 연패에 빠졌습니다. 이로써 6연패 중인 정관장은 시즌 17패째 기록하며 7위에서 8위로 추락했습니다. 계속되는 주축 선수 부상으로 분위기 반전을 이끌지 못하는 정관장입니다. 특히 지난 소노전에서 상대 외국 선수 치나누 오노아쿠의 고의적 밀침으로 렌즈 아반도가 허리뼈 골절, 손목 인대 염좌, 뇌진탕 진단을 받으면서 팀 내 분위기가 더 가라앉았습니다. 데릴 몰로의 복귀 시점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혼자서 3경기 연속 소화한 로버트 카터의 체력에 한계가 찾아왔습니다. 데뷔전에서 전반에만 20점 이상으로 놓았던 카터는 이날 24분 28초를 뛰며 15점 12리바운드에 그쳤고 배병준, 김철욱이 두 자릿수 득점으로 올려 분전했지만 연패를 끊지 못했습니다. 다음 DB는 창원 LG의 추격을 완벽하게 뿌리쳤고 DB는 30일 원주종합체육관에서 LG와 혼맛 대결을 펼쳐 91대 75로 대승했습니다. 이로써 시즌 22승째 거둔 DB는 3위로 내려앉은 LG와 격차를 4.5경기로 벌린 1위 질주 중입니다. 올 시즌 유일하게 시즌 평균 90득점을 기록한 DB는 이날 수비가 탄탄한 LG 상대로 무시무시한 공격을 퍼붓고 대승했습니다. DB가 실책 11개를 저지를 정도로 LG의 수비는 여전히 공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비 리바운드에서 33대 17로 압도해 제공권에서 완벽한 우위를 보이면서 LG의 2점 야투 성공률을 가뒀고 반면 DB는 야투 성공률을 높이며 위험을 세웠습니다. 이날 DB는 디드릭 로슨이 21점 17리바운드 더블더블을 달성하면서 팀 승리를 이끌었고 강상재, 이선 알바노, 김종규 역시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려 팀 승리에 보탰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양 극단에 있는 두 팀이 만납니다. 12월 수비가 급격하게 무너지면서 한 달 평균 93.6 실점으로 실점 최상위 팀이 된 정관장과 시즌 평균 90득점으로 폭발적인 득점력을 선보이며 리그 10개 팀 중 유일하게 90득점대 기록 중인 DB입니다. 원주 DB 프로미의 승리를 예측합니다. 정관장은 올 시즌 개막 7연승을 질주 중이던 DB의 첫 패배를 안겨준 팀이지만 데릴 몰로, 김경원, 렌즈 아반도가 줄줄이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급격하게 팀 하락세를 맞았습니다. 따라서 득점력이 좋은 DB가 불안정한 수비와 함께 주축 선수 3명의 이탈로 반전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정관장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5연승을 질주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추천픽은 DB의 핸디캡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경기는 창원 LG 대 고양 소노입니다. 먼저 창원 LG는 원주 DB에 패하며 3위로 추락했습니다. LG는 30일 원주종합체육관에서 펼쳐진 DB와의 원정 경기에서 75대 91로 대패했습니다. 이로써 이 경기 직전 2위에 있던 LG는 시즌 9패째 기록하며 1위 DB와 4.5경기로 벌어진 3위로 하락했습니다. LG는 DB전 결과보다 더 큰 것을 이뤘고 11월 말부터 혼자서 10경기 이상을 소화했던 아셈 마레이 4쿼터 초반 무릎에 통증을 호소하며 벤치로 물러났습니다. 올 시즌 LG가 마레이 활약으로 2위까지 올랐다고 말할 정도로 마레이의 영향력은 컸고 LG에게 마레이 부상 소식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입니다. 이날 LG는 전체적으로 득점이 낮았습니다. 팀 내 최다 득점은 정희재와 저스틴 구탕으로 각각 14점을 올렸고 그 다음은 양홍석이 12점 8리바운드로 분투했지만 동료 지원이 없어 DB 상대로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다음 고양 소노는 역시 최하위 서울 삼성에게 덜미 잡혔습니다. 소노는 30일 고양 소노 아레나에서 열린 홈 경기에서 삼성과 맞대결을 펼쳐 67대 86으로 대패했습니다. 최근 8연패에서 벗어나는 듯했지만 또다시 패한 소노는 시즌 17승째 기록하며 8위에 머물렀습니다. 야투 부진이 패배의 원인이었고 3점 슛은 30개 시도에 단 5개 성공에 그쳤고 공격 리바운드에서는 14대 7로 앞섰지만 역시나 야투 부진이 발목을 잡으면서 추격의 실패로 대패를 당했습니다. 이날 소노는 치나누 오노아쿠가 유일한 두 자릿수 득점으로 마무리했는데 15점에 그쳤고 김진유가 10리바운드를 기록하며 제공권에서 분투했지만 전반적인 야투 부진이 연승을 이끌지 못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부상으로 팀 내 중심을 잃은 두 팀이 만납니다. LG는 최근 득점력 하락으로 수비까지 불안정해지면서 기세가 떨어지고 있고 설상가상 팀 내 골밑을 책임지던 마레이가 부상으로 이탈했습니다. 후안 텔로의 경기력이 올라오지 않은 시점에서 마레이의 이탈은 LG의 전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손호 역시 이정현이 부상으로 이탈했습니다. 이정현은 외국 선수급 경기력으로 손호의 중심을 잡아준 선수였습니다. 이정현의 이탈은 손호의 하락세를 가속화할 뿐더러 외국인 선수 한 명으로 주말 2연전을 소화해야 하는 손호는 이날 LG전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창원 LG 세이커스의 승리를 예측합니다. 비록 LG의 팀의 핵심인 마레이가 부상으로 전열에서 이탈했지만 상대는 공격력이 현저히 약한 손호입니다. 따라서 LG는 특유의 압박 수비로 손호의 득점력을 저하시킬 것으로 보이며 추천픽은 LG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추천은 드리지만 조합픽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베팅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